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고상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요양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중에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암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 내용 중에 환자분들이 또는 보통 일반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온열 치료라고 하면 몸에 열을 가하는 치료라는 건데요. 크게 전신 온열 치료와 국소 온열 치료로 구분할 수 있겠죠. 전신 온열 치료는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세포 활동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죠.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에만 작용하고, 전신 온열 치료기는 전신에 작용하는 거니까 전신 온열 치료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작용 기전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국소 온열 치료인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가 훨씬 더 고가이기도 하고요.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심부의 온도를 42도 내지 43도까지 올림으로 해서 암세포에 데미지를 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상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진 장치죠.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데 착안을 한 건데요. 암세포가 주로 반응하는 주파수에 맞춰서 고주파를 쏘게 되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해진 주파수와 출력을 일정한 부위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성능을 가지면서도 피부나 주위 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나 안전장치도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하는 온열기하고는 전혀 다른 치료기이고요. 대체할 수 없는 치료입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가 온전히 심부열을 올리는 데만 작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간혹 피부나 지방층, 뼈에도 영향을 주어서 피부가 상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및 지방층의 경우에도 변성이 생겨서 뭉치고 진행되면 지방종 형태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흔하게 생기는 일은 아니고 생기더라도 걱정하시는 암의 진행과 같은 현상은 전혀 아닙니다. 출력을 조정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경과를 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됩니다. 다만 환자분에게 불편함과 걱정거리를 드리게 되는 일이니만큼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겠죠. 환자의 반응에 따라 출력을 서서히 조정하고 이상 유무를 관찰해야 하고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 늘상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더 잘 될 줄 알고 뜨겁고 아픈데도 참고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꼭 얘기해서 재조정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심부 온도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지 겉을 뜨겁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이모신 알파1은 원래 사람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면역기관인 흉선에서 나오는 강력한 면역 물질이죠. 정상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였는데 주사 부위 통증 외에는 큰 부작용이 없었고요. 우리가 맞는 사이모신 알파1 1.6mg의 10배인 16mg을 4주간 2회씩 투여한 실험에서도 이상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아주 안전한 약물입니다. 다만 드물게 간 수치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꼭 간이 나빠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간 손상의 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한은 약물 투여를 계속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수치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슬토 주사는 미슬토, 우리말로는 겨우살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치료제입니다. 겨우살이를 달여서 차처럼 마시기도 하는데 안에 있는 항암 성분들은 위에서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주사제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암 치료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사가 한동안 환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가 빨갛게 되면서 붓고 때로는 멍울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체온이 경미하게 오르기도 하고 나른하거나 어지럽고 심하면 감기 몸살 같은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환자의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개 증상 자체로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주사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오히려 아무리 맞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치료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반응이 처음에는 심하게 나타나더라도 맞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해서 점차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또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용량을 높게 주사하지 않고 아주 낮은 용량부터 주사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죠. 반응이 심한 분들은 반응 정도를 봐가면서 천천히 단계를 올리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미슬토 주사를 맞으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잘 적응해서 장기간 맞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최고 용량에도 별 문제 없이 치료받고 잘 지내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맞다 보면 차차 없어지는 일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치료 여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량 비타민C 치료는 암 환자들에게 표준 치료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가장 많이 알려진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고용량 비타민C 주사가 좋다는 말을 듣고 상담 오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좋다고만 알고 있지 어떤 치료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비타민C니까, 고용량으로 쓰니까 몸에 좋으려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타민C의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거기다 고용량 요법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항암제가 암세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작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치료로 몸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나고 피로가 풀리냐고 물어보신다면 꼭 그렇다고만 대답드릴 수는 없겠네요. 결과적으로야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주사를 맞는 과정은 그리 편치만은 않거든요.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삼투압이 높은 주사입니다. 쉽게 말해 농도가 진하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삼투압의 주사가 혈관에 들어오게 되면 심한 입마름이 나타나고 일시적인 어지러움,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흔한 건 아니지만 심한 경우에는 피로하고 입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액 치료에 비해서 혈관통도 심한 편이죠. 이런 설명을 드리면 또 난 힘들어서 못하겠구나 하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스러운데요.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많은 분들이 문제없이 잘하고 계시는 치료이고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견딜 만한 정도이지 수술 항암 치료처럼 정말 힘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타민C니까 맞으면 편하고 개운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드린 말씀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영양제나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암치료제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암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들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문제들 가지고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다음 기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